이강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11월 13일자로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해 가지고 변화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발의만 되었을 뿐이지 통과가 된 것은 아니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합 설립 인가 시에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권, 현재까지는 해당 토지 소유권 15%에 플러스 80% 사용 승낙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7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매매 계약서까지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이 매매 계약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신고된 매매 계약서여야 되고 10% 이상 계약금 지급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네 사용 승낙만 받고 실제로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토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1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해서 개정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매매 계약서까지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이는 사용 승낙서만 받고 계약을 하지 않아서 토지 확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종래에도 사용 승낙서를 받을 때 대부분 계약서를 체결을 하면서 계약금을 어느 정도 주면서 사용 승낙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으로 어떠한 부분이 해결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계약서의 경우에 있어서 10%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어서 계약금을 무조건 10%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기존과 많이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동네 같은 경우는 계약금이 10%가 아니라 5%만 지급을 한다든지, 극단적으로는 뭐 3%만 지급을 한 상태에서 설립인가가 나면 나머지 금액 7%를 주겠다, 아니면 뭐 조합원 모집이 50% 이상 되면 나머지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최대한 계약금을 적게 주고 사업을 시행했던 곳들도 있는데, 이제는 10% 이상 계약금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합원 모집 신고 시에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90%에 해당하는 토지 매매 계약서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모집 신고 시에 90% 계약서에 더해가지고 10% 계약금을 지급한 내역까지 요구를 했었는데, 이 계약금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이 되고 계약서만 일단 90% 이상 하게 되면 모집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모집 신고 시에는 90% 계약서고 설립 인가 시에는 소유권 15%에 75% 계약서 후 10% 계약금 후 나머지 80% 승낙서. 요 계약서와 승낙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도 관계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들을 다 갖춰줘야지 조합 설립인가가 가능하다고 봐야겠습니다. 지난 국토부에서도 나온 내용 중에 하나인데, 주택 사업 계획이 도시군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를 제한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 이후에는 해당 주택 건설과 관련한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새롭게 수립하거나 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해당 부분은 뒤에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애초에 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전체 토지가 있는데 일부 확보된 토지에 대해서만 지구 단위를 받아서 모집을 한 이후에 추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차단하는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다음으로는 조합원 모집 광고 시에 추정 사업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와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나 제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의 개정안의 법률 내용을 보면 조합 설립과 관련해서는 75% 이상 매매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그것은 반드시 신고된 매매 계약서로서 10%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지에 한해서는 사용 권한만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설립인가 단계에서는 국공유지를 사실상 승낙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설립인가 과정에서 확보하는 것들이 쉽지 않은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보이고, 이 사용 권한과 관련해 가지고 국공유지를 승낙을 잘 안 해주려고 하는데, 적어도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승낙을 해줄 수 있도록 한다거나, 부산시에서 과거
내부 지침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국공유지를 승낙을 안 해주지만 사유지 승낙 비율에 한해서 승낙 비율에 맞춰서 국공유지도 승낙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좀 더 명시적으로 지자체마다 다른 게 아니라 명확하게 지침을 만들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모집 신고와 관련해서는 90% 이상 토지 매매 계약서 및 사용 권한이라고 해서 계약서와 사용 승낙서를 90% 이상 하면 된다는 거고 계약금은 별도로 지급을 하는 것을 확인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는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해서는 주민 입안 제한으로 수립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위 계획이나 관계 법령 변경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우선은 뭐 법률 자체도 일단은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법률 통과 자체도 한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국토부에서 내세운 안들이 거의 다 반영이 되었고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조합원 모집이 어려운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전체 면적을 잡아놓고 조합원을 1명 모집하겠다라고 했는데 조합원 모집이 50%가 돼야 되기 때문에 500명을 모집하려고 하는데 결국 300명 정도밖에 모집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전체 세대 수를 1000세대에서 뭐 600세대 정도로 줄인다든지 500세대로 줄이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해야지 기존 모집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또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줄이는 것도 가능하도록 해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예 변경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조합원 모집이 어려움이 있는 조합들의 이제 뭐 조합원을 줄이거나 아니면 토지를 늘리는 것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우선은 지구 단위로 되었는데 상황에 따라서 또 하다 보니까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일부 토지를 더 편입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막아 둔다라고 하면 너무 사업의 유동성이 줄어들어서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구성표, 토지 매입비라든지 공사비, 업무 대행비, 운영비용 등을 구분을 해서 구성 항목별 구체적 산출 근거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해서 모집 시에 뜻이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토지 매입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공개를 했을 경우에 이제 지주 측으로부터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 지주 측에게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일종의 전략이 노출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반면에는 어차피 모집을 하려고 하면 90% 이상 계약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뭐 공개하는 부분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진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